안녕하세요, 민성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업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부동산 영문 용어와 약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도 처음 업계에 입문했을 때 주변 분들이 영문 용어를 많이 쓰고 그래서 당황하기도 하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어도 조금 창피하다는 생각에 많이 물어보지 못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알고 있으면 유용한 부동산 영문 용어와 약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무래도 업계에서 일을 하는데 기본적인 소양 정도 영문 용어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업을 하시는 초보자들이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면 도움이 되실 만한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설명드릴 단어는 RFP입니다. 그래서 Request for Proposal에 대한 약자인데요. 해석을 하면 제안 요청서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우리 빌딩을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임대 대행사를 선정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맡기려고 할 때 우리한테 제안을 요청해 달라는 공문을 보통 발송을 하게 됩니다. 빌딩을 예를 들면 이 빌딩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팔겠습니다 라는 제안 요청을 달라고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공사를 할 때 이런 공사가 있으니까 제안 금액을 내십시오 라고 설명을 하는 설명 문서를 보내게 되는데, 이거를 RFP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LOI입니다. Letter of Intention이라고 해서 어떤 의향서를 제출을 하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RFP를 지금 내보내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빌딩을 만약에 사겠다는 의향이 있거나 아니면 공간에 대해서 내가 임차를 하겠습니다. 사용하겠다는 의향이 있을 때 이런 LOI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의향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자기가 좀 더 협상을 하겠다라고 표현하는 정도이지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MOU입니다. MOU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고 있어서 익숙한 용어일 텐데 전체 용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이라고 해서 양해각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해각서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고 서로 협상을 조금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 너랑 나랑 같이 얘기할 거다라고 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듯이 MOU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계약은 결렬이 됐습니다. 이런 뉴스들도 가끔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MOU는 서로 간에 더 논의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단계에서 체결하는 것으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고 본계약 체결 전에 사전계약 정도 수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렌트라는 단어입니다. 렌트란 단어는 그냥 해석을 하면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렌트란 단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렌트와 연결된 단어로서 프리렌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무상 임대료인데요. 프리렌트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렌트 프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슈가 프리라고 하면은 무설탕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듯이 프리렌트라고 하면은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임차인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1년 동안의 임대료 중에서 2개월은 우리가 무상 임대로 제공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임차인은 12개월 중에서 10달치의 임대료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을 조금 더 유혹하는 수단으로 프리렌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리렌트에 대비해서 봐야 될 용어이긴 한데요. Effective Rent라고 해서 실질 임대료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2개월 중에서 2달을 프리렌트로 받게 되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10달에 대한 임대료만 내게 되는 것입니다.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평당 기준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평당 12만원이다. 1년에 평당 12만원의 임대료를 낸다라고 하면 우리가 2개월치의 렌트 프리를 받게 되면 실제 이펙티브 렌트는 평당 10만원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렌트 프리를 적용해서
임차인이 실제로 내는 금액을 이제 실질 임대료 effective rent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페이스 렌트인데요. 이제 명목 임대료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빌딩의 임대료는 평당 기준으로 많이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당 12만원, 평당 8만원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는데, 만약에 렌트 프리를 적용하게 되면 이 명목 임대료가 평당 12만원에서 렌트 프리 2달을 받게 되면 평당 10만원으로 떨어지는 효과가 있는데,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이 페이스 렌트 명목 임대료를 꼭 유지하려고 합니다. 실질 임대료 기준이 아니라 명목 임대료를 꼭 유지하려는 이유는 나중에 임대료를 인상을 할 때 명목 임대료가 떨어지지 않아야 임대인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실질 임대료를 낮추기보다는 이 명목 임대료는 유지하면서 렌트 프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임차인한테 임대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메인티넌스 피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게 임대료였다고 하면은 메인티넌스 피는 이제 관리비입니다. 관리비 중에서 이제 CAM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CAM은 Common Area Maintenance Fee의 약자로 공용구역에 대한 관리비를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CAM이란 단어도 관리비로 사용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이제 lease area입니다. lease는 이제 임대고 area는 이제 면적입니다. 그래서 임대 면적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10번째로는 이제 fit out period입니다. 여기서 이제 fit out이라고 하는 거는 인테리어 공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fit out period라고 하면은 이제 인테리어 공사 기간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임차인들이 들어오기 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기간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fit out period를 2달 준다, 3달 준다 이런 식으로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fit out period가 인테리어 공사 기간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1번째는 tenant improvement입니다. 이것은 이제 업계에서는 인테리어 공사 지원금이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단어를 해석해 보면 임차인이 improvement, 개선을 했다, 이제 공사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공사한 것에 대해서 임대인이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테넌트 임프루브먼트라고 합니다. 테넌트 임프루브먼트 외에 테넌트 얼라원스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12번째 단어는 테넌트 리프레젠터티브입니다. TR이라고 줄여서 보통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임차 대행이라는 뜻입니다. 임차인이 이제 빌딩을 찾을 때 임차 대행사를 선정하는데 이번에 TR사로 선정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3번째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TR에 대비해서 랜드로드 레프레젠터티브가 있습니다. 요거는 임대인 입장에서 공시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대행사가 선정이 될 경우에 임대 대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13개의 부동산 영문 용어와 약자들을 살펴봤는데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있어도 업계에서 부동산 영문 용어 때문에 혼돈이 가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단어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 메일로 질문을 해주시면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